자, 기본이론 과정 43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는 352페이지예요. 352페이지 네 번째부터 주택담보출의 상환 방식이다 소개되어 있죠. 이 부분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일단 4번 챕터 옆에다가 별표 13개 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별표 13개 해놓으시기 바라겠어요. 별표 13개입니다. 그럼 우리 산술적으로 따져도 최근 5개월 동안 평균적으로 매년마다 2문제, 3문제 연관돼서 출제되고 있다 할 수 있겠죠.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에요. 설명을 잘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4번 챕터는 주택담보대출의 상환 방식이다 소개되고 있는데, 내가 주택담보대출 받았습니다. 그럼 대출받은 금액을 어떻게 갚아나가느냐, 이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상환 방식에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겠는데, 하나는 원금 만기 일시 상환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건 여러분이 말 그대로 생각하세요. 자, 원금은 만기에 일시에 상환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원금은 만기 일시에 상환하기 때문에 대출 기간 동안에는 이자만 납부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기가 됐을 때 원금 전액을 상환하는 구조다. 이렇게 해서 구조만 잘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원금 만기 상환이다. 원금은 만기에 일시에 상환한다. 따라서 대출 기간 동안에는 이자만 납부를 하고 만기되면 원금 전액을 상환한다. 이렇게 구조만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할 상환 방식이 있어요. 자, 분할 상환 방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분할해서 상환한다라는 겁니다. 뭘? 대출받은 원금이죠. 언제? 대출 기간 동안이다. 그래서 분할 상환 방식은 대출 기간 동안 원금 상환 그리고 이자 지불이 이루어지는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대출 기간 동안 원금 상환이 이루어지니까 만기가 되면 원금은 전액 상환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분할 상환 방식은 대출 기간 동안 원금 상환, 이자 지불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럼 자, 여러분들이 혹시나 주택담보대출 받고 매 월마다 이자만 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어떤 방식입니까? 바로 원금 만기 일시상환 방식이다 할 수 있겠죠. 또 여러분들이 주택담보대출 받고 매 월마다 원금도 상환하고 이자도 지불하고 있다. 이는 어떤 방식입니까? 분할 상환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기 보세요. 이처럼 원금 만기 일시상환 방식이 되었던 분할 상환 방식이 되었던 관계없이 이자는 항상 뭘 기준으로 계산할 것인가? 바로 이자는 저당 잔액을 기준해서 계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저당 잔액을 기준으로 해서 이자를 계산하게 된다. 우리 배웠습니다. 저당 잔액은 뭡니까? 저당 받고 남아있는 금액이다. 그리고 미상환 원금을 의미한다. 또는 대출 잔액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튼 어떤 방식이 관계없이 이자는 항상 뭘 기준으로? 저당 잔액을 기준으로 계산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다음은 이와 같은 분할 상환 방식도 상품이 아주 다양합니다. 아주 다양한데 우리 시험에서 주로 묻고 있는 건 분할 상환 방식 관리선 세 가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먼저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이 있습니다.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이 있고, 다음은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이 있습니다. 다음은 최정식 상환 방식이 있다. 최정식은 다른 말로 우리가 점정식 이렇게도 표현한다 보시면 되겠어요. 자, 원금 균등, 원리금 등 최정식 모두가 뭡니까? 분할 상환 방식이다 생각하시고, 이게도 여러 상품들이지만 우리 시험은 주로 이 세 가지를 많이 묻는다 생각하시고 잘 보세요.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 최정식 모두가 분할 상환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대출 기간 동안 원금 상환, 이자 지불이 이루어지는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펴드리겠는데, 먼저 가상적인 사례를 하나 들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택담보대출 1억을 받았습니다. 자, 주택담보대출 약칭으로 주담대 표현했어요. 주택담보대출 1억을 받았다. 이렇게 받는데 만기는 20년입니다. 20년이고 매년마다 상환하는 조건이다. 사실은 현실적으로 한다면 매 월마다 상환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매년마다 상환한다. 이렇게 가정을 합니다. 다음은 고정금리
고정금리 연 10%다 이렇게 가정합시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고정금리 뭐 3% 후반이나 4% 초반대 대출 받으면 잘 받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이분도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고정금리 연 10%를 가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정을 해놓고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먼저 원금 균등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이다. 여튼 분할 상환 방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대출 기간 동안 어때? 원금 상환, 이자 지불이 이루어진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앞부분 보세요. 보니까 원금이 균등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냥 원금이 균등하다. 결국 대출 기간 동안 매 기마다 상환되는 원금 이게 어때? 균등하다,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따라서 원금 균등은 원금이 균등하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먼저 원금부터 계산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원금 상환액을 먼저 계산해내고 다음은 어떻습니까? 이자 지불액 계산합니다. 그리고 원금 상환액과 이자 지불을 합한 게 바로 뭡니까? 원리금 상환액이다 이렇게 해서 순서를 잡아보시면 되겠어서 여러분이 순서 잡는 것이 어때? 지문을 이해하거나 계산 대비하는데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전방이기 때문에 원금 균등이다. 이건 뭡니까? 원금이 균등하다. 따라서 뭐부터 계산합니까? 원금부터 계산한다. 그래서 원금 상환액, 다음은 이자 지불액 계산하고 둘 합하면 원리금 상환액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럼 자 하나씩을 살펴봅시다. 먼저 원금 상환액이다 라는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제 자 원금 상환액이 되겠는데 자, 원금 균등이니까 원금 상환액 이 자체가 매 기마다 균등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서 원금 상환액은 매 기마다 균등하다 일정하다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원금 상환액은 어떻게 다르신가? 내가 대출받은 금액이겠지요. 대출받은 금액을 몇 번에서 나누어내느냐? 납입 횟수로 나눠버리면 매 기마다 상환될 원금이 계산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가상적인 사례를 들어놨어요. 이 사례 통해서 계산 한번 해보자라는 이야기요. 자, 주택담보출 얼마 받았습니까? 1억이죠? 1억이다. 그럼 대출금은 1억이 되겠습니다. 1억을 총 몇 번에서 나눠야 될 것인가? 자, 보세요. 만기는 20년입니다. 20년인데 우리가 이제 매년마다 상환한다. 이렇게 가정을 했죠. 그럼 20년인데 매년마다 상환한다 가졌으니까 총 납입은 몇 번이 됩니까? 20번이 되겠다. 20으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매월마다 상환한다. 이렇게 가정한다면 납입 횟수는 몇 번이 될까요? 20 여기다가 어때? 12를 곱해주면 되겠죠? 결국 240이 되겠네요. 됐습니다. 여튼 우리는 이제 매년마다 상환한다 가정했으니까 납입 횟수는 어때? 20이 되겠다. 그럼 자 1억을 20으로 나눠버립니다. 나눠버리면 얼마입니까? 500만 원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500만 원. 따라서 이제 매 기마다 원금사는 어때? 500만 원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럼 자 이 사례를 보신다면 1차 연도도 자 매년마다 납입원 조건이니까 1차 연도도 원금 상환액은 얼마입니까? 500만 원이 되겠지요. 또한 2차 연도도 500만 원이죠. 3차 연도도 500만 원이다. 10차 연도도 500만 원이죠. 20차 연도도 500만 원이다. 이처럼 매기마다 상환되는 원금의 크기는 이 사례 보니까 얼마? 500만 원으로 균등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결국 1회차에도 원금 상환은 500만 원이다. 라는 걸 알았습니다. 다음 이제 두 번째로 이자 계산이 되겠지요. 자, 이제 이자 지불액을 계산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우리 앞서 말씀드린 항상 이자는 뭘 기준으로 계산합니까? 저당 잔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1회차를 한번 생각해보자는 이야기예요. 그럼 1회차에는 그동안 원금 상환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따라서 저당 잔액은 얼마 남아있습니까? 1억 남아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1억에 대해서 이자를 계산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럼 1억에 대해서 여기 보세요. 매년마다 상환하는 조건이다. 그래서 연 이자의 10%니까 1억에 10% 적용하면 되겠죠? 따라서 얼마입니까? 1,000만 원이다. 알 수 있겠죠? 처음 1차 년도 이자는 얼마예요? 1,000만 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자, 후기로 갈수록 이자 지불액은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자, 이렇게 생각합시다. 후기로 갈수록 자 보세요. 자, 이자 지불액은 항상 뭘 기준합니까? 저당 잔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이야기예요. 계산한다. 그럼 이 사로니까 매년마다 500만 원의 원금이 상환이 되고 있죠. 참 매년마다 500만 원의 원금이 상환되고 있기 때문에 후기로 가면 갈수록 저당 잔액은 어떻습니까? 감소한다. 이 사실 알 수 있겠지요.
비록 똑같은 금액이지만 원금 상환이 이루어지잖아요. 이러니까 후기할수록 저당 잔액은 감소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저당 잔액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계산되는 이자도 감소한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자 지불액은 후기로 갈수록 후기로 갈수록 감소하는 구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처럼 이제 이자 지불이 후기로 갈수록 감소한다 생각하시고, 다음은 이제 원금 상환액과 이자 지불을 합한 게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원리금 상환액이 된다. 그래서 원리금은 원가제 합한 금액을 했죠. 원리금 상환액 이걸 줄여서 상환액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또 원리금 상환액을 학자들은 이제 저당 지불액이다 이렇게도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저당 지불액에선 저당 받고 지불하는 금액이다. 그럼 내가 저당 받고 지불하는 금액이 뭐가 있습니까? 원금과 이자가 포함되겠죠. 그래서 저당 지불액이다 이렇게도 표현한다.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 시험에서도 저당 지불액이다 이 표현을 많이 썼어요. 그러나 최근에는 원리금 상환액이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자, 우리 1차 년도에 원리금 상환액 계산을 해보자라는 이야기예요. 자, 1차 년도 원금 상환은 얼마입니까? 500만 원이지요. 이자는 얼마입니까? 1000만 원이다. 그럼 1차 년도 원리금 상환액은 둘 합한 금액이니까 얼마입니까? 1500만 원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튼 원리금 상환액은 자, 후기로 갈수록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그렇죠? 감소하는 구조가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원리금 상환액 안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원금과 이자가 들어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원금 상환액은 초기나 후기나 관계없이 이 사람이니까 500만 원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이자 지불액은 후기랄수 감소하죠. 그럼 원금 상환액은 100이마다 똑같지만 이자 지불액이 후기랄수 감소하니까 둘 합한 금액도 후기랄수 감소하는 구조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이다 기본적인 내용 다 말씀을 드렸어요. 특히 이 부분 잘 정리합시다. 자, 원금 균등이다 이는 뭡니까? 원금 상환액이 매 기마다 균등하다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원리금 상환액은 후기로 갈수록 감소하는 구조다 이렇게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번 살펴봅시다. 그럼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살펴보니까 자, 이 사례에 의했을 때는 가상적인 사례지만 이 사례에 의했을 때는 1차 년도 원리금 상환액이 얼마입니까? 1500만 원이다 할 수 있겠죠. 아마 여러분들이 이걸 계산하기 전에는 이렇게 많은 금액일 줄 몰랐을 겁니다. 사실 여기 보세요. 1억 대출 받고 만기 20년이에요. 20년 매년마다 상환하는 조건이다. 그럼 1차 년도에 원금은 500만 원 상환하겠다. 이 생각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자 좀 덧붙여서 700, 800 내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1차 년도에 1,500만 원 내라니까 하늘이 무너지더란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원금 균등이다. 이 상품의 초기에 즉 1회차 초기에 원리금 상환액이 이처럼 많다라는 단점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여하튼 원리금 상환액을 줄여주기 위한 또 하나의 상품이 나오게 된다. 이 상품이 바로 뭡니까? 원리금 균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이다. 제가 지금까지 우리 시험용으로 말씀드렸어요.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뭐 현실로 따냐면 이제 원금 균등, 원리금 등 상품이 거의 같은 시기에 나온 내용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시험을 위해서는 이래 생각하자는 이야기예요. 시험을 위해서는 원금 균등이 먼저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먼저인데 원금 균등이 문제가 뭡니까? 바로 초기에 원리금 상환액이 많더라는 이야기예요. 많더라. 이걸 낮춰주기 위해서 나온 상품이 원리금 균등이다. 이렇게 시험을 해서 생각하자는 이야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뭐 추후에 또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험에서는 초기에 즉 1회차죠. 원리금 상환의 크기를 잘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제 절대 틀리지 않게 해서는 우리가 시험용으로 원금 균등이 먼저 나왔다. 문제가 뭡니까? 초기에 원리금 상환이 많더라는 이야기예요. 이걸 낮춰준 게 바로 뭡니까? 원리금 균등이다.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해놓자라는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입니다. 역시 분할 상환 방식이니까 대출 기간 동안 원금 상환 이자 지불이 이루어진다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앞 보니까 원리금이 균등하다라는 이야기야. 뭐가 균등합니까? 원리금이 균등하다. 그래서 원과절 합한 금액이 균등. 매기마다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럼 자, 여기 보세요. 여기서 분할 상환 방식은 대출 기간 동안 이제 원금 상환
원금 상환 이자 지불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원금 상환액 이 자체가 매 기마다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뭡니까?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원가절 합한 원리금 상환액 이 분이 원가절 합한 원리금 상환액 이 분이 매 기마다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원리금 균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따라서 매 기마다 동일한 금액을 납부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는 어떤 상품입니까? 당연히 원리금 균등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처럼 원리금 균등은 원리금이 균등하다냐. 따라서 우리가 무엇부터 계산할 것인가? 원리금부터 계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원리금 상환액 1 먼저 계산하고 다음은 어때? 이자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원리금 상환액에서 이자를 빼버리면 뭡니까? 원금 상환액이 계산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순서를 잘 잡으시기 바라겠어요. 여기 보세요. 원금 균등입니다. 자, 원금 균등은 뭐가 균등합니까? 원금이 균등하다는 이야기. 따라서 무엇부터 계산한다? 원금. 그리고 이자 합해서 어때? 원리금 상환액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원리금 균등이에요. 원리금 균등은 뭐가 균등합니까? 원리금이 균등하다는 이야기. 따라서 뭐부터 계산한다? 원리금 상환액 이걸 먼저 계산하고 다음 이자 계산해서 원리금 상환액에서 이자를 빼버리면 뭡니까? 원금 상환액이 결정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원리금 상환액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처럼 자, 원리금 상환액이 되겠는데 자, 원리금 균등이니까 원리금 상환액은 어떻습니까? 매 기마다 균등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되면 매 년마다 똑같은 금액을 20년 동안 납입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원리금 상환액 줄여서 상환액은 그럼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우리가 투자하는 편에서도 화폐 시장에서 배웠던 겁니다. 자,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에서 대출 받고 내가 매기마다 얼마씩 갚아놓은 것인가? 상환액. 자, 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뭘 하려고 합니까? 저당상수를 활용한다. 이렇게 배웠죠. 그래서 대출받은 원금이 있어요. 처음 대출받은 원금 여기에다가 조건에 맞는 저당상수를 곱해버리면 상환액을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님께서 잘 이해하셨죠? 내가 원리금 균등이에요. 자, 지금 원금 균등 이런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자, 원리금 균등에 의해서 대출을 받고 매기마다 얼마씩 갚아놓으시가 상환액 이걸 구하기 위해서는 뭘 활용합니까? 저당상수를 활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출받은 원금에 저당상수 1 곱해버리면 상환액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이제 가상적인 사례 들어왔죠? 이 사례 통해서 한번 또 살펴봅시다. 자, 대출원 금액이 얼마입니까? 1억이죠? 1억. 대출원 1억이다. 여기에 조건을 맞는 저당상수를 곱해준다는 이야기예요. 일단 저당상수는 자, 만기가 몇 년이냐, 연복리냐, 월복리냐, 다음 이자리 몇 프로 여기 따라서 내용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데 여기 보세요. 만기 20년 매 년마다 상환달죠. 따라서 이제 연복리가 적용이 되겠죠. 자, 금리는 10%다라는 얘기. 즉 만기 20년 연복리 10% 여기에 해당되는 저당상수의 값이 있겠죠. 이 저당상수 값이 0.0117460입니다. 자, 걱정하지 마세요. 0.11740이다. 이건 저 혼자만 외우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반드시 이 값은 주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 요령만 잘 익히시면 되겠어요. 우리 시험에서는 이렇게 주어지는 겁니다. 자, 단수 조항에 만기 20년 연복리 10% 저당상수 값은 0.11740이다. 이렇게 지문에 주어지는 겁니다. 그럼 주어지기 때문에 요령만 잘 익혀놓으시면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원리금 균등에 의한 원리금 상환액이다. 이는 어떻게 한다? 대출받은 원금의 저당상수만 곱해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대출 원금이 1억이죠? 여기에 이제 조건을 맞는 저당상수 0.11740 이걸 곱해주면 얼마 됩니까? 1174만 6천 원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제 원리금 상환액은 1174만 6천 원 이렇게 계산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어때? 이 사례 된다면 매 년마다 1174만 6천씩 몇 년 동안 20년 동안 납부를 하게 된다. 그래서 매 기마다 납부하는 금액이 어때? 1176원 동일하죠. 이 같은 방식이 바로 뭡니까? 원리금 균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사실은 이것은 원리금 균등이 가장
보편화된 상환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서 여러분들이 주택담보대출 받으러 은행에 찾아가면 요즘에 대출 상담사 있죠? 그 대출 상담사 가장 먼저 제시하는 게 바로 뭡니까? 원리금 균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럼 여기 보세요. 네, 매년마다 1107선 6천씩 어때? 납입을 하는 거죠. 그럼 1차년도 얼마입니까? 1107선 6천 원이다. 이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원금과 이자가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고, 다음은 2부터 먼저 살펴봅시다. 자, 이 시험 원리금 상환액이다. 상환액이다. 이 안에는 어때? 원금과 이자가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1173원 이 안에는 어때? 원금과 이자가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상환 시기에 따라서 이 원리금 상환액에서 원금과 이자가 어때? 차지하는 비중이 달라지는 방식이에요. 자, 먼저 우리가 이를 살펴봅시다. 초기입니다. 초기에는 어때? 저당 잔액이 많이 남아있겠죠? 왜? 그동안 원금 상환액이 별로 없겠죠. 그래서 저당장이 많이 남았으니까 원리금 상환액에서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때? 크다라는 얘기야. 항상 이자는 뭘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저당 잔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초기는 저당 잔액이 많이 남았으니까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라는 얘기야. 그럼 잡으세요. 원리금 상환액 이 중에서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원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어떻습니까? 작다는 거지요. 그러나 후기로 가면 갈수록 원금 상환이 이루어지니까 저당 잔액은 어때? 감소하게 된다는 겁니다. 좀 후기로 갈수록 저당 잔액이 감소하기 때문에 저당 잔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이자도 어떻습니까? 후기로서 감소하겠죠? 따라서 후기로 갈수록 원리금 상환에서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적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어지면 자, 원리금 상태에서 원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어때? 커진다 할 수 있겠죠. 왜? 둘 합한 금액은 항상 어때? 똑같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이 내용을 살펴본다면 후기로 가면 갈수록 저당 잔액이 감소하니까 이자 지불액은 어때? 감소한다는 걸 알 수 있겠지요. 그럼 이자 지불이 감소하면 당연히 후기로서 원금 상환액은 어때? 증가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둘 합한 금액은 항상 똑같기 때문에 후기로서 이자 지불이 감소하는 만큼 원금 상환액은 어때? 증가하는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우리 이야기에서 이 사례를 통해서 또 우리 계산을 한번 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2000년도에도 역시 총 내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1107만 6천 원이 되겠지요. 그럼 이 중에 원과 이자가 포함이 되어 있지요. 먼저 뭘 계산하자? 이자를 먼저 계산하자 그랬어요. 그럼 우리 1차년도 이자를 계산해 보자는 이야기예요. 자, 1차 연도다. 매 연말 상환 조건이니까 1회차죠. 1차년도 이자를 계산해 보자. 그럼 보세요. 1차년도 즉 1회차는 그동안 원금 상환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따라서 저당 잔액은 얼마 남아 있습니까? 대출한 원금 1억 그대로 남아 있죠. 그럼 1억에 대해서 연 10%니까 얼마입니까? 1,000만 원이다. 그래서 1차년도 이자가 얼마가 되는 겁니까? 1차년도에 이자는 1,000만 원이 되겠다는 겁니다. 1,000만 원. 그럼 보세요. 1,107만 6천 원. 이 중에서 이자가 어때?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이면 결국 원금 상환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자, 1,107만 6천 원에서 1,000만 원 빼주면 되겠죠? 얼마입니까? 174만 6천 원이 되겠다. 이게 1차년도 원금 상환액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보니까 어떤지 시험 초기에는 원리금 상환액 이 중에서 이자가 어때?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때? 크다라는 걸 알 수 있겠지요. 그리고 원리금 상환액 중에서 원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어떻습니까? 작다는 걸 알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후기로 가면 갈수록 저당 잔액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작아지겠지요. 그리고 원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커진다는 겁니다. 이처럼 상환 시기에 따라서 원리금 상환에서 원금과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달라지는 방식이 바로 뭡니까? 원리금 균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후기로 가면 갈수록 이자는 어때? 감소한다. 이자 감소한 만큼 원금 상환액은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내용부터 이분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원리금 균등에 간다면, 자, 원리금
균등이에요. 그럼 원리금 균등하면 원리금 상환액이 어떻습니까? 매기마다 균등하지요. 매기마다 균등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원금 상환액은 어때? 후기로서 증가하는 구조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내용은 원금 균등과 원리금 균등을 어때? 비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시험은 이걸 또 최근에 자주 물어보고 있다 생각하시고 네, 이걸 비교를 한번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원금 균등이냐 원리금 균등이냐 이걸 잘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원금 상환액이냐 원리금 상환액이냐 이걸 잘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보세요. 먼저 원금 균등입니다. 자, 원금 균등은 자, 원금 상환액이 매기마다 균등하지요. 그렇지만 원리금 상환액은 어때? 후기랄수록 감소한다라는 겁니다. 다음 원리금 균등이에요. 원리금 균등은 자, 원금 상환액은 어때? 후기랄수록 증가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원리금 상환액은 예, 자, 초기농자 관계없이 매기마다 균등하다. 이렇게 해서 비교가 잘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은, 자, 우리 또 시험용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원금 균등의 문제가 뭡니까? 초기에 원리금 상환액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낮추는 상품이 바로 뭡니까? 원리금 균등이다. 그래서 1회차에 원금 균등은 총 납입하는 금액이 1,500만 원이지요. 반면 원리금 균등은 1회차에 총 납입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1,174억 6천 원이다. 이 시험 초기에 원리금 상환액을 낮춰 주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잘 보세요. 원금 균등이나 원리금 균등이나 1회차의 이자는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 자리 보니까 원금 균등도 1회차의 이자는 얼마입니까? 1,000만 원이지요. 1,000만 원. 다음 원리금 균등도 이자는 얼마입니까? 1,000만 원이에요. 그럼 이자가 똑같다는 이야기. 뭐 때문입니까? 예, 1회차에는 그동안 원금 상환액이 전혀 없잖아요. 없으니까 예, 자, 저 당시에 얼마나 였습니까? 예, 똑같이 1억이죠. 여기는 10%니까 1,000만 원이다. 시험 원금 균등이 됐던 원리금 균등했던 1회차의 이자가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우리 지금 또 원리금 상환이 똑같다. 이런 식으로 말을 바꿉니다. 잘못됐죠? 자, 잘 보세요. 1회차의 원리금 상환액은 원금 균등은 1,500, 원리금 균등은 1,174억 원이다. 다르잖아요. 다르죠? 그리고 1회차의 원리금 상환액은 원금 균등이 더 많고 원리금 균등이 더 적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1회차의 이자 지불액이 두 상품이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 원금 균등과 원리금 균등 중 1회차에 똑같은 건 원리금 상환액입니까? 이자 지불액입니까? 그렇죠? 이자 지불액이 1회차에 똑같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이자 지불액이 똑같지만 원리금 상환액에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는 결국 뭐의 차이인 겁니까? 원금 상환액에 차이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원리금 상환액이 더 많다는 이야기는 결국 원금 상환액이 더 많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원금 균등의 1회차 원금 상환액은 이 사례 보니까 500만 원. 그리고 원리금 균등은 이 사례 보니까 174억 6천 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비교해 보시고. 자, 여튼 이제 원금 균등에 비해서 원리금 균등은 초기에 참 원리금 상환액을 낮춰줬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젊은 층은 이것도 많다는 이야기예요. 더 낮춰달라. 이 같은 요구에서 나온 상품이 바로 뭡니까? 최정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네, 최정식. 자, 이는 어때? 다른 말로 점정식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최정식 또는 점정식 상환 방식이다라는 상품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최정식은 자, 원리금 상환액이 또는 뭐 저당 지불액이 날 수 있겠죠. 원리금 상환액이 초기에는 아주 낮은 수준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초기에는 아주 낮은 수준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후기로 갈수록 점차 증가하는 방식이다. 참 원리금 상환액이 초기에는 아주 낮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원금 균등이나 원리금 균등에서 훨씬 더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지만 후기랄수록 원리금 상환액이 점차 증가한다. 점차 증가한다. 그래서 최정식을 점증식이다. 점차 증가해서 점증식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우리 또 이런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최정식 이 상품은 초기에 원리금 상환액이 아주 낮은 수준이라고 했지요. 자, 그럼 1회차에 즉 1차년도 됐죠? 그럼 자, 이 사례를 통해서 우리도 살펴보자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는데 그럼 1차년도 1회차에 원리금 상환액을 얼마로 할 것인가? 이건
대출자와 차익자 때 약속을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자, 1회차에 원리금 상환액을 300만 원으로 출발하겠다는 이야기예요. 300만 출발하다. 이걸 서로 이제 약속한다는 이야기. 지금 300만 원으로 출발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자, 보세요. 자, 1회차에 예, 원금 균등이 하면 원리금 상환액이 얼마입니까? 1,500만 원. 원리금 균등이 되면 원리금 상환액이 얼마입니까? 1,100,6천 원이다. 그래서 이보다 훨씬 더 낮은 수준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겠지요. 낮은 수준이다. 자, 그렇지만 후기로서 원리금 상환할 때 점차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럼 잡으세요. 이제 자, 1회차에 총 내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300만 원이죠. 사실 최정식 이 상품도 1회차에는 그동안 원금 상환된 게 없으니까 저당 잔액이 얼마입니까? 대출받은 금액 1억 그대로 되겠죠. 그럼 자, 1억 여기에 연 이자로 때 10%니까 결국 이자가 얼마입니까? 1,000만 원이 되겠지요. 그럼 이자가 1,000만 원인데 총 내는 금액은 300만 원이네. 그럼 결국 어때? 원금 상환은 고사고 이자도 어때? 다 내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예, 이자도 다 내지 못했다. 그럼 어때? 예, 내지 못한 이자는 어떻게 되냐? 저당 잔액에 쌓여가는 겁니다. 그럼 잡으세요. 그럼 이제 1차 년도에 총 300 냈어요. 300 냈으면 원금은 예, 고사고 이자도 못 냈죠? 이자 못 낸 금액이 얼마입니까? 700. 이게 저당 잔액에 쌓여간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겠네요. 지금 대출받은 원금이 있지요. 그럼 대출받은 원금은 얼마입니까? 1억이지요. 1억이지만 이제 1차 년도 300만 납입했습니다. 납입 후에 저당 잔액은 얼마 돼버립니까? 자, 바로 1억 700이 돼버린다는 걸 알 수 있겠지요. 그럼 결국 이제 대출받은 원금보다도 예, 저당 잔액이 어때? 더 많아져 버린 현상이 나타난다. 뭐 때문입니까? 예, 원금상을 고사하고 이자도 지불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대출받은 원금보다도 저당 잔액이 더 많아져 버린다. 자, 이와 같은 현상을 우리가 뭐라 표현할 것인가? 바로 부의 상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부의 상환. 난 기껏 갚는다고 갚았어요. 그래서 어때? 마이너스 났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부의 상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럼 결국은 예, 이처럼 초기에 이와 같은 부의 상환이 나타날 수 있는 상품은 자, 원금 균등, 원리금 등 최정식 셋 중에 뭐가 될까요? 그렇죠. 최정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최정식 이 상품은 초기에 원리금 상환액이 아주 낮은 수준이다 보니까 이처럼 어때? 부의 상환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는 이제 분할 상환 방식의 대표적인 상품 세 가지인 원금 균등, 원리금 등 최정식 이분을 다 말씀을 드렸어요. 다음은 이 상품을 비교할 수가 있어야 된다. 자, 조금 전에 원금 균등과 원리금 균등 비교를 해드렸죠. 그렇지만 이제 세 상품을 가지고 또 비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이제 이분부터 하나씩 비교를 해봅시다. 자, 원리금 상환액의 크기입니다. 자, 원리금 상환액의 크기다. 흔히 원리금 상환은 어때? 저당 지불액이다. 표현을 쓰기죠. 원리금 상환의 크기는 초기와 후기가 달라지더란 이야기예요. 초기에 원리금 상환액이 세 상품 중에 가장 많은 상품은 뭐가 됩니까? 원금 균등이다. 다음 어때? 원리금 균등이다. 다음은 어때? 최정식이다. 이렇게 순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최정식은 다른 말로 점정식 표현할 수 있겠죠. 이분을 우리 시험에서 때 단골 매네요. 아주 잘 물어보더라. 그래서 우리가 시험용으로 이렇게 했죠. 원금 균등이 먼저 나왔다는 이야기. 먼저 문제가 뭡니까? 초기에 원리금 상환액이 많더란 이야기예요. 이걸 낮춰진 상품이 어때? 원리금 균등이다. 젊은층은 이것도 많다. 더 낮춰달라. 그래서 나오게 된 게 뭡니까? 최정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크게 문제 없을 겁니다. 자, 다음은 이제 후기로 가면 갈수록 자, 원리금 상환의 크기는 자, 원금 균등은 어떻습니까? 감소하는 거지요. 감소한다. 자, 후기로 가면 갈수록 어때? 이제 원금 균등은 원리금 상환이 어때? 감소한다. 자, 우리 여기서 배웠지요. 자, 원금 균등은요. 후기로 가면서 원리금 상환액은 어때? 감소한다라는 겁니다. 반면 이제 원리금 균등입니다. 원리금 균등은 이제 원리금 상환액이 초기나 후기나 관계없이 균등 똑같죠? 일정하다라는 이야기예요. 반면 최정식은 이제 후기로서 점차 어때? 증가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후기에는 내용이 완전 다르죠? 후기에 원리금 상환액이 가장 많다는 이야기. 어떤 상품입니까? 바로 최정식이 되겠지요. 최정식. 다음은 어때? 원리금
원리금, 균등. 다음은 어때? 원금, 균등, 순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특히 우리 시험은 초기를 잘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에 원리금 상환의 크기다. 우리 어떻게 했어요? 원금, 균등이 먼저 나왔다. 원금 균등의 문제가 뭡니까? 초기에 원리금 상환액이 많다는 이야기. 이걸 낮춘 상품이 원리금 균등이다. 이도 많다. 젊은 층은 더 낮추는 게 최정식이다. 이렇게 순서 잘 잡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또 우리가 이제 이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자 보세요. 이제 자 우리가 이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제 자, 미래 자, 소득 증가가 예상되는 이제 개인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사회 초년생이다. 젊은 신혼부부다. 이 점 미래 소득 증가 예상되는 개인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미래 매출 증가가 예상되는 어때? 기업이 있다라는 이야기야. 그렇죠? 미래 소득 증가 예상되는 개인이라든지 매출 증가 예상 기업들은 그럼 어떤 상품을 선호할 것인가? 자, 어때? 예. 자, 소득이 증가하면 더 많이 내겠다는 거죠. 그럼 지금 적게 내고 소득이 증가하면 더 많이 내겠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적게 내고 매출이 증가하면 더 많이 내겠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예, 미래 소득 증가가 예상되는 개인이나 미래 매출 증가가 예상된 기업들이 선호하는 상품은 바로 뭐가 됩니까? 최정식이 되겠지요. 지금 적게 내고 나중에 어때? 예, 나중에 소득이 증가하면 매출은 더 많이 내겠다. 그래서 최정식을 선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또 우리가 이 생각을 해봅시다. 미래 소득 감소가 예상되는 자, 은퇴 예정자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 자, 이 사람은 어떤 상품을 선호할 것인가? 자, 미래 소득 감소 예상되니까 지금 많이 내고자 하겠지요. 그리고 나중에 소득 감소하면 적게 내고자 한다. 그래서 지금 미래 소득 감소가 예상된다. 그래서 은퇴 예정자는 뭘 선호할까요? 바로 원금 균등이다. 지금 많이 내고 나중에 적게 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자, 다음은 이제 원금 상환의 크기를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금 상환액의 크기를 비교해 보자. 자, 이는 어떤 우리가 이제 초기 기준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자, 1회차 기준 한번 생각해 보자는 이야기예요. 그럼 1회차의 최정식은 원리금 상환액이 워낙 낮은 수준이죠. 그래서 원금 상환은 고사고 이자도 지불하지 못할 경우에 대해서 부의 상환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원금 균등과 원리금 균등은 원금 상환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이루어지는데 우리 앞서 설명했지만 원금 균등과 원리금 균등의 1회차의 이자는 똑같아요. 그럼 이자는 똑같은데 원리금 상환액의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는 뭐에 차이 있다? 원금 상환액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결국 예, 자, 원리금 상환액이 많을수록 어때? 예, 자, 원리금 상환액이 많을수록 원금 상환액이 많다는 걸 알 수 있겠지요. 그래서 원금 상환의 크기, 우리 초기, 즉 1회차 기준다면 어때? 원금 균등이다. 다음은 어때? 원리금 균등이다. 다음은 최정식이다. 이렇게 순서를 잡아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저당 잔액의 크기를 한번 살펴보자는 이야기예요. 물론 1회차에는 그동안 원금 상환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세 상품 모두가 저당 잔액은 똑같이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1회차 납부 후에는 내용이 달라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1회차 납부 후에는 내용이 달라진다. 자, 보세요. 1회차 납부 후에는 원금 상환이 많이 이룰수록, 자, 이처럼 원금 상환이 많이 이룰수록 저당 잔액은 어때? 적게 남겠죠. 그럼 원금 상환이 적게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저당 잔액은 많이 남는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당의 크기 순서 보면 1회차 납부 후에는 뭐가 가장 많을까요? 바로 최정식이다. 다음은 어때? 원리금 균등. 다음은 어때? 원금 균등 순이 된다는 겁니다. 이분도 우리 시험 때 단골 메뉴예요. 자, 우리 시험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차입자가 1회차 납부했습니다. 그럼 1회차 납부 후에 중도 상환하고자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대출 잔액, 즉 저당 잔액이 가장 적게 남아있는 상품 뭐가 됩니까? 원금 균등이 된다. 이걸 많이 물어보는 겁니다. 하도 많이 물어보니까 이제 또 비교를 하는 겁니다. 자, 차입자가 중도 상환하고자 한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1회차 납부 후에
중도 상환하고 잔다. 이때 저당 잔액, 대출 잔액은 어때? 원리금 균등이 원금 균등보다 더 많이 남아있죠? 원리금 균등이 더 많이 남아있고 원금 균등이 어때? 더 적게 남아있다. 이렇게 비교한 내용까지 출제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잘 이해하세요. 자, 차입자가 1회차 납부 후에 중도 상환하고자 한다. 이때 저당 잔액, 대출 잔액이 가장 적게 남아있을 뿐 뭡니까? 원금 균등이다.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대출자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자는 이야기예요. 자, 누구 입장입니까? 대출자 입장이에요. 누구 입장? 이게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대출자 입장에서는 저당 잔액이 많이 남아있을수록 자, 원금 회수가 늦다라는 걸 알 수 있겠지요. 즉 자금 회수가 늦다라는 이야기예요. 또한 자, 원금 회수가 늦으면 늦을수록 원금 회수에 따른 위험은 어때? 위험은 크다는 걸 알 수 있겠지요. 반면 대출자 입장에서 시험 저당 잔액이 적게 남아있을수록 원금 회수는 어떻습니까? 빠르다는 거지요. 빠르다. 원금 회수가 빠르니까, 즉 자금 회수가 빠르니까 원금 회수에 따른 위험은 어때? 위험은 상대적으로 적다는 걸 알 수 있다. 이렇게 비교하시면 되겠어요. 누구 입장이었어요? 대출자 입장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대출 기간 동안 총 납입하는 금액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총 납입하는 금액이 있다. 그럼 총 납입액의 크기 이걸 비교를 해보자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 이제 가상 사례를 들어놨죠. 만기 몇 년입니까? 20년이요. 그럼 20년 동안 총 내는 금액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총 내는 금액, 이 금액의 크기를 비교해보자는 겁니다. 자, 원금, 원리금, 최저임식 모두가 원금 상환액은 어떻습니까? 1억으로 똑같겠지요. 그렇지만 이자의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 뭐 때입니까? 바로 이자는 저당 잔액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저당 잔액에 어때? 크기의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자의 차이가 있다. 그럼 어때? 저당 잔액이 많이 남을수록 이자를 많이 내겠죠. 은행 입장에서는 이자를 많이 받는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저당이 많을수록 이자를 많이 때문에 총 납입하는 금액도 많아지겠죠. 그래서 총 납입의 크기 이걸 비교하시면 이 순위 되겠죠. 최저임식, 다음은 원리금 균등, 다음은 어때? 원금 균등 순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가상점 우리가 사례를 들었는데 1차 년도에 최저임식은 자, 1차 년도 원리금 상환을 얼마로 가져갈 것인가? 여기 따라서 금액 차이는 굉장히 많이 나겠지요. 그래서 이제 최저임식은 제외하고 우리가 쉽게 원리금 균등과 원금 균등만 비교를 한번 해보자는 이야기예요. 그럼 원리금 균등은 이 가상점 사례를 통해서 20년 동안 총 내는 금액이 얼마일 것인가? 얼마 될까요? 매년마다 1174만 6천이 되죠? 여기 어때? 20을 곱해버리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해보시면 자, 얼마 나옵니까? 2억 3,492만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원리금 균등 이 같은 경우에는 주어진 사례 내면 2억 3,492만 원 정도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34920이죠? 2억 3,490만 원 정도 나옵니다. 다음 원금 균등입니다. 원금 균등은 20년 동안 총 내는 금액이 얼마일 것인가? 자, 원금 균등은 1회차에 얼마 납부했습니까? 1,500이죠? 2회차에는 1,450이 될 거예요. 3회차에는 1,400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 시험 매년마다 납입한 걸 전부 다 더해버리면 2억 500이 나와요. 2억 50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억 500이다. 그럼 잡으세요. 이제 이처럼 원리금 균등 똑같은 사례지만 원리금 균등이냐 원금 균등 여기 따서 약 얼마입니까? 3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나더라는 이야기예요. 결국 원리금 균등이 3천만 원 정도 원금 균등에서 이자를 더 많이 내는 거지요. 뭐 때문입니까? 저당 잔액이 그만큼 원리금 균등이 어때? 원금 균등에선 많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여러분이 단순히 이 내용만 보고 자, 원금 균등이 총 납입하는 금액이 원리금 균등보다 더 적다 그래서 원금 균등이 더 유리하지 않느냐 이 생각인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원금 균등이 됐던 원리금 균등이 됐던 매 기마다 납입하는 금액이 있겠죠? 자, 그래서 원금 균등이다. 원금 균등은 1차 년도에 얼마입니까? 1,500이라 그랬죠? 우리 이 사례 본다면 2차 년도는 1,450이에요. 3차 년도는 1,400이에요. 이렇게 해서 총 20년 동안 내는 금액이겠죠. 이걸 전부 다 현재 가치로 바꿔가지고 다 더해버리면 어때? 대출금 딱 1억이 나옵니다. 그리고 원리금 균등이에요. 원리금 균등은 매년마다 1,176천 원 납입하겠지요.
자, 이건 연금이니까 연금의 현자치를 구하면 되겠죠? 딱 이때도 대출금 1억 나옵니다. 나와요. 결국은 원금 균등이나 원리 균등이나 관계없이 매 기마다 납입원금을 전부 다 현자차 바꿔서 더해버리면 대출금 딱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금액이 총 납입금액이 많다 적다 이걸 가지고 어느 게 더 유리하다 판단할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다만 차입자의 능력에 따라서 이제 선택할 문제다. 내가 처음에 낼 돈이 된다면 많이 낼 돈이 된다면 원금 균등 선택할 수 있겠죠. 그러나 처음에 낼 돈이 좀 부족하더라는 이야기예요. 왜? 소득수준이 좀 낮기 때문에. 그럼 그때는 어때? 원리 균등 선택을 하게 된다. 참 선택의 문제지 총 납입하는 금액 이 가지고 어느 게 더 유리하다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니까 돈 쓰는 게 남의 돈 쓰는 게 굉장히 무섭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왜? 대출받은 금액은 1억이에요. 1억인데 원금 균등은 어떻습니까? 총 낸 돈 2억 5백이죠? 그럼 결국 이자 얼마 낸 셈이에요? 1억 5백 낸 셈이에요. 반면 원리 균등은 총 내는 금액이 2억 3,492만 원이네요. 그럼 어때? 이자 낸 돈이 얼마입니까? 약 1억 3,500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버렸네요. 그렇죠? 이만큼 남의 돈 쓰는 게 무섭다라는 이야기야. 그럼 어때? 안 쓰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없으니까 남의 돈 쓰더라는 이야기 때 남의 돈 쓰더라도 좀 무섭다는 거 알고 또 우리가 써야 돼. 왜? 공부를 했으니까 이제 알고 쓰시면 되겠다는 겁니다. 됐습니다. 자, 이런 정도 정리하시면 자, 주택담보출의 상환 방식이다. 이분은 다 정리가 되었어요. 이제 우리 교재 통해서 간단하게 반복학습 한 번 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봅시다. 352페이지예요. 352페이지 보시면 네 번째부터 주택담보출의 상환 방식이다.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을 알려서 우리가 별표 13개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한 5줄 내려보세요. 내리시면 박스가 들어있죠? 박스는 우리가 설명을 다 드렸어요. 다른데, 자, 박스 봅시다. 먼저, 동네 1번, 원금 만기 일상환 방식이다. 이 구조만 잘 이해하시죠? 원금 만기 일상환 방식은 대출기한 또는 어떻습니까? 이자만 납입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만기 시에 원금 전액을 상환한다. 그렇지만 동네 2번 분할 상환 방식이에요. 그럼 분할 상환 방식은 대출기한 또한 원금 상환, 이자 지불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만기되면 원금 전액 상환된 구조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다음 양거래 1번 봅시다. 양거래 1번은 원금 균등입니다. 자,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이다. 그래서 평월 1번 원금 상환액입니다. 자, 대출기한 또한 매기 상환되는 원금이 균등하다. 그래서 원금 상환액은 매기마다 균등한 방식이다. 이때 원금 상환은 어떻게 합니까? 과라에 나있죠? 대출받은 원금을 납입배수로 나눠주면 되겠다는 겁니다. 평가로 2번 봅시다. 자, 이자 지불액입니다. 자, 이자 지불액. 첫 번째, 이자는 저당 잔액 기준으로 계산한다. 항상 이자는 뭘 기준으로 계산합니까? 저당 잔액을, 즉 대출 잔액이죠. 이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이야기예요. 계산하기 때문에 후일할수록 균등하게 감소한다. 자, 어때? 이자 지불은 후일할수록 어때? 감소한다 했죠? 감소한데 원금 균등이다. 이것도 후일할수록 어때? 균등하게 이제 감소를 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제 이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원금 균등은 매기마다 똑같은 금액이 원금이 상환된다냐. 이 사람이 되면 얼마씩입니까? 500만 원씩 원금 상환이 된다. 그럼 결국 매년마다 500만 원씩 원금 상환되기 때문에 저당 잔액도 매년마다 어떻습니까? 500만 원씩 감소한다는 이야기야. 그럼 500만 원에 500만 원에 연 10%니까 이자도 매년마다 50만 원씩 감소한다. 그래서 이자 지불은 후결속 감소하는데 매년마다 50만 원씩 감소한다서 균등하게 감소한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그 뜻이 뭐예요? 매기마다 원금이 균등하게 상환되므로 후결속 저당 잔액이 균등하게 감소하기 때문에 이자도 균등하게 감소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평균 3번입니다. 원리금 상환액은 원금 상환액과 이자 지불액을 합한 금액이 되겠지요. 그래서 줄여서 우리가 상환액 또는 저당 지불액이다.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겁니다. 자, 원리금 상환액은 후일할수록 균등하게 감소한다. 그래서 원금 균등된다면 원리금 상환액은 후일할수록 감소하죠. 감소한데 어떻게 감소합니까? 자, 이자가 원금 상환은 항상 똑같죠. 이자는 후일해서 감소한데 균등하게 감소한다. 그럼 이자가
예, 균등하게 감소하니까 당연히 어때 원리금 상환도 이제 균등하게 감소한다. 그럼 이 상황되면 원리금 상환이 어떻습니까? 매년마다 50만씩. 자, 이자가 50만씩 균등하게 감소하죠? 그럼 원리금 상환도 50만씩 균등하게 감소한다라는 걸 알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관련 사례가 평으로 4번에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평으로 4번 박스를 한번 봐보세요. 박스 보시면 우리가 지금 가상 사례 이 들어왔죠? 네, 이와 관련 내용이에요. 박스 보시면 이제 기간 0입니다. 이게 이제 대출받는 시점이 되겠지요. 대출 얼마 받았어요? 1억. 저당 잔액은 1억이 되겠지요. 다음 1차 연도입니다. 1차 연도는 이제 먼저 원금부터 계산했죠? 원금 선액이 얼마입니까? 500. 이자 지불이 얼마입니까? 1000만 원. 합하니까 원리금 선액이 1500이다 알 수 있겠죠. 그래서 1차 연도에 총 내는 금액은 1500이에요. 그럼 1차 연도에 1500을 내면 그 중에 원금은 어때? 500 상환됐죠? 따라서 저당 잔액은 이제 얼마 남습니까? 9,50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따라서 2000년도에도 원금 상환은 500이 되겠고 이자는 저당 잔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니까 얼마입니까? 9,500에 대해서 10보니까 950이 되겠죠. 합하면 원리금 상환액은 얼마입니까? 1,450이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 2000년도에 1,450을 납입을 했어요. 납입하면 이제 결국 이 중에 원금 상환 얼마 됐어요? 500. 따라서 저당 잔액은 어때? 9천이 남는다 알 수 있겠지요. 자, 이렇게 해서 20년 동안 납입을 하게 되는 것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이 내용을 보니까 결국 어떤지 자 원금 상환액이 매기마다 500만 원 똑같죠? 그럼 저당 잔액은 매 기마다 500만씩 균등하게 감소한다. 따라서 이자도 후기로서 감소하는데 어떻게 50만씩 10%니까 500이 10%니까 50만씩 균등하게 감소한다. 또한 원리금 상환도 후기로서 감소하는데 어떻게 감소합니까? 균등하게 감소한다. 이자가 주들 만큼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50만씩 균등하게 감소한다. 이 사실 또 알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우측 페이지 봅시다. 우측 페이지는 양고리 2번. 중간쯤 보시면 양고리 2번 원리금 균등이다. 이 상품이 있죠. 예, 자 평고래 1번 봅시다. 원리금 균등은 원리금이 균등해져서 뭐부터 원리금 상환액부터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대출 기간 동안 매기 상환되는 원리금 상환액이 균등한 방식이다. 참 원리금 상환액이 매 기마다 어때? 균등한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원리금 균등은 대출한 내내 어때? 동일한 금액을 납부한다. 그래서 이 사람다면 매년마다 1,100, 7천, 6천씩 20년 동안 납부한다. 이처럼 대출한 내내 똑같은 금액을 납부하는 방식은 바로 뭐가 된 겁니까? 원리금 균등이 되는 것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동일 1번 원리금 상환액은 어떻게 되습니까? 대출금의 저당 상수를 곱해 준다는 겁니다. 동일 2번 원금 균등에 비하여 초기에는 원리금 상환액이 작다. 우리 설명 다 드렸죠. 자, 원금 균등에 비해서 원리금은 초기에 원리금 상환액이 어때? 더 작다는 이야기요. 이 사람보다도 원금 균등은 1회차에 원리금 상환액이 얼마입니까? 1,500. 그러나 원리금 균등은 1회차에 얼마입니까? 1,100, 7천 6천 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평고래 2번. 자, 동그라미 1번 봅시다. 맨 아래줄이네요. 대출 초기에는 원리금 상환액 중에서 원금 상환액이 적고 이자 지불이 많다. 이처럼 초기에는 원리금 상환액 중에서 어때? 원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고 이자 지불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초기에는 원리금 상환액 중에서 어때? 원금 상환액은 적죠? 이자 지불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54페이지예요. 동그라미 2번 봅시다. 상단에 후기로 갈수록 대출 기간 동안 매기 납부하는 원리금 상환에서 원금 상환액은 어떻습니까? 증가. 다음 이자 지불액은 감소하는 구조다. 따라서 원리금 상환에서 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시간이 갈수록 어때? 이처럼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음 3번 봅시다. 원리금 균등과 원금 균등의 1회차 이자 지불액은 동일하다. 우리 여러 차례 있어요. 원금 균등과 원리금 균등의 1회차의 이자 지불액 이는 어떻습니까? 동일하다 할 수 있겠지요. 다음 평을 3번. 이제 우리가 사례 들어서 설명 내용이에요. 내용에 따라서 박스 보시면 자 1회차입니다. 자 1차 연도죠. 1차 연도에 총 내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원리금 상환액 맨 끝부분 나왔죠? 1,100, 6천 원이다. 이 중에 이자가 얼마예요? 1,000만 원. 그리고 원금 세는 얼마입니까? 107만 6천 원이다. 그럼 1차인데 1,100, 7만 6천 원 납입을 하면 이 중에 원금 상환된 건 107만 6천 원이죠. 따라서 저당 잔액은 얼마입니까? 자 1억에서 107만 6천 원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9,825만 4천 원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이제 우측 페이지 봅시다. 355페이지예요. 양호 3번. 양호 3번. 최정식 이상품이 되겠습니다. 자, 평가로 1번 보세요. 원리금 상환액입니다. 대출 초기에는 원리금 상환액이 원금 균등 및 원리금 균등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그래서 초기는 원리금 상환액이 아주 낮은 수준이라 그랬지요. 예, 다음 질문. 원리금 상환액이 점진적으로 증가한다. 후일할수록 원리금 상환액은 점차 증가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점정식 상환 방식이다. 이렇게도 표현하는 겁니다. 1번. 대출 초기는 차입자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원금 균등 및 원리금 균등보다 적다라는 이야기야. 왜? 초기는 원리금 상환액이 원금 균등이나 원리금 균등에서 훨씬 더 낮은 수준이기 때문이지요. 다음 편과로 2번입니다. 편과로 2번 첫 번째 중간쯤 보세요. 대출 초기에 부의 상환이 발생할 수 있다. 이처럼 대출 초기에 부의 상환이 발생한 상품 바로 뭡니까? 최정식이다 할 수 있겠지요. 부의 상환이란 대출 초기에 대출 원금에 대한 이자를 지불하지 못할 경우 지불하지 못한 이자가 저당 잔액에 포함이 된다. 그래서 저당 잔액이 대출원 원금보다 커지는 경우 이때가 뭡니까? 부의 상환이다라는 겁니다. 평 3번 이용 대상입니다. 자, 우리 설명드렸죠. 네, 미래 소득 증가 예상되는 개인, 특히 사회초년생이라든지 젊은 신혼부부입니다. 그리고 그렇죠. 매출 증가 예상되는 기업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하다서 미래 소득 증가가 예상되는 개인이라든지 미래 매출 증가 예상되는 기업들이 선호한 상품이 바로 뭡니까? 최정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단에 양골 4번입니다. 양골 4번은 세 상품을 비교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평골 1번 원리금 상환액의 변화다. 그런데 첫 번째 보세요. 후기랄수록 원금 균등은 자, 후기로 가면 갈수록 자, 원금 균등은 원리금 상환액이 어때? 감소한다라 그랬지요. 자, 원리금 균등은 예, 일정하다. 초기나 후기 똑같지요. 다음 점증 상환식은 자, 최정식은 어때?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세요. 편과로 2번. 편과로 2번. 자, 원리금 상환액의 크기입니다. 자, 우리 설명드렸죠. 초기에는 어때?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 최정식, 즉 점정식 순이 되겠지요. 그렇지만 후기의 내용이 달라지죠. 자, 후기에는 자, 최정식, 즉 점정식이죠.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평 3번. 원금 상환액의 크기입니다. 설명드렸죠? 초기 기준 합시다. 초기에는 원금 상환액이 가장 많은 상품이 뭡니까? 원금 균등이죠. 다음 원리금 균등, 최정식, 즉 점정식 순이다라는 겁니다. 평 4번. 저당 잔액의 크기입니다. 자, 이 부분이에요. 네, 동그라 1번 1회차 납부 후입니다. 이처럼 1회차 납부 후란 이야기예요. 이 납부 후에 저당 잔액이 가장 많이 나는 상품이 뭡니까? 최정식, 즉 점정식이다. 다음은 원리금 균등, 다음은 원금 균등 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동그라 2번 저당 잔액이 많을수록 대출자는 자, 이처럼 저당 잔액이 많이 남을수록 대출자 입장에서는 원금 회수가 늦어지죠. 그래서 원금 회수되는 위험은 어때? 커진다. 동그라 3번 대출자 측에 봤을 때 원리금 균등은 점증 상환 방식에 비하여 자, 이걸 비교하는 겁니다. 원리금 균등과 예, 최정식, 즉 점정식 이 둘을 비교한다는 이야기예요. 둘을 비교하는데 자 보세요. 원리금 균등은 예, 최정식, 즉 점정식에 비해서 저당장이 더 적게 남아 있죠. 원리금 균등이 예, 이 둘을 비교하는데 원리금 균등이 저당장이 더 적게 남아 있으면 자금 회수, 즉 원금 회수가 어때? 더 빠르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뒤집은 봅시다. 원리금 균등은 점증 상환 방식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초기에 어때? 자금 회수가 빠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저당자에 더 적게 남아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다음 4번입니다. 동그라 4번 보세요. 대출자 측에서 볼 때 원금 균등은 원금 회수 위험이 원리금 균등보다 상대로 적다라는 이야. 자, 누구 입장? 대출자 입장에서 이제 이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를 비교했는데 자 보세요. 예, 원리금 균등과 원금 이 둘을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비교했는데 뭡니까? 이제 원금 회수하는 위험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럼 어때? 원금 균등이 원리금 균등, 이 지금 둘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럼 원금 균등이 원리금 균등, 여기 비해서는 저당자에 적게 남아있죠. 그럼 저당자에 적게 남아있으니까 대출자 입장에서는 원금 회수, 자금 회수가 어때? 더 빠르다. 그래서 어때? 자금 회수 위험은 더 적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다시 봅시다. 대출자 측에서 볼 때 원금 균등은 원금 회수 위험이 원리금 균등보다 상대적으로 어때? 적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 편과로 5번입니다. 대출기간 동안 총 지불의 크기다. 그래서 대출기간 동안 총 납입의 크기 이걸 설명한 내용이에요. 자, 먼저 최정식
점정식이죠. 다음 뭡니까?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순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교재는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면 우리 한 번 더 반복습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고, 다음 우측 페이지 봅시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4번 챕터 주택담보출의 상환 방식은 다 설명드렸고요. 다음 357페이지는 5번 챕터 최대 대출안의 산정이다. 이 부분은 저희 어떤지 앞서서 이미 설명 다 드린 내용이에요. 드린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고, 다음은 여름교재 359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그럼 359페이지 보시면 이제 예제가 하나 들어있죠. 지난 29회 시험이죠. 출제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세요. 저당 상환 방법을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대출 금액과 기타 대출은 동일하다서 주신 내용만 보자는 이야기예요. 자, 박스 봅시다. 먼저 기억번입니다. 기억번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의 경우 항상 원금 균등이냐 원리금 균등 이걸 잘 보자 그랬지요. 기억번은 원금 균등입니다. 참, 자,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의 경우 매 기간에 상환하는 원리금 상환액과 자, 지금 뭘 묻고 있어요? 원리금 상환액 이걸 묻고 있어요. 원리금 상환액과 대출 잔액 즉 저당 잔액이 점차적으로 감소한다. 자, 보세요. 원금 균등이다. 이 상품은 원리금 상환액은 후결소 때 감소하지요. 또한 원금 균등은 매기마다 똑같은 금액의 원금이 상환되니까 저당 잔액, 대출 잔액도 후결소 때 감소한다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원리금 상환액과 대출 잔액 즉 저당 잔액이 점차적으로 때 감소한다. 맞는 표현이 되겠죠? 네, 기억번 맞는 표현이다. 그럼 자, 어때? 박스에서는 옳은 걸 모두 고르라 그랬어요. 그럼 옳은 걸 모두 고르었으니까 반드시 어때? 기억번은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기억번 들어가야 되니까 자, 기억번 안 들어가 있는 4번, 5번은 자, 얼른 보기를 보세요. 기억번 안 들어가 있는 4번, 5번은 답이 될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 그럼 답은 뭡니까? 1번, 2번, 3번 중에 하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자, 1번, 2번, 3번 보니까 네, 서로 다른 게 있죠. 뭐가 다릅니까? 니은이 다르네요. 그죠? 그럼 니은번 얼른 보자는 이야기예요. 니은번 얼른 봅시다. 니은 보세요. 원리금 균등의 경우 자, 이는 원리금 균등 이걸 묻고 있습니다. 원리금 균등의 경우 매기 상환하는 원금 상환액이 점차적으로 감소는 아니죠. 자, 원리금 균등의 경우 지금 원금 상환 이걸 묻고 있죠. 원금 상환액은 후일할수록 어떻습니까? 증가하는 구조란 이야기죠. 원금 상환이 점차 감소한다 했으니까 잘못된 표현이다. 증가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지요. 그래서 니은번은 잘못되어 있다. 그럼 니은번 들어가 있는 1번은 어때? 답이 될 이유가 없다는 얘기야. 다음 2번, 3번 중에 답은 하나 있다 생각하시고 2번, 3번은 뭡니까? 이제 디귿이냐 리을이냐 이 차이죠. 그럼 얼른 디귿 보자는 이야기야. 디귿 보세요. 디귿 보시면 자, 점증식 즉 최증식 상환 방식의 경우 미래 소득 증가가 예상되는 차입자의 저가받아. 야, 참 미래 소득 증가가 예상된 개인이다. 이 같은 경우 선언 상품이 바로 뭡니까? 최증식이다. 그 이야기죠. 따라서 디귿번은 어때? 맞는 표현이 되겠죠. 따라서 디귿번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그럼 디귿번 자, 안 들어가 있는 3번은 답이 될 이유가 없어요. 없죠? 따라서 답은 몇 번입니까? 2번이다. 이렇게 해서 찾는다. 그러면 지문 다 보지 않더라도 우리는 바로 답을 찾아야 이게 어때? 우리가 박스형 문제 푸는 우리만의 비법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 그럼 이 연습을 많이 해놓으시면요. 여러분이 훨씬 더 시간을 줄이면서 문제를 때 빨리 풀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원리는 저랑 같이 공부하시는 부동산 개론이다. 이 과목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에도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답을 찾는 연습을 좀 하시면 훨씬 더 제한된 시간에 많은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우리만의 비법인 이었던 방식으로 박스형 문제는 풀어갈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연습이니까 리얼본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얼본 보세요. 대출기간 만까지 대출기간의 총 이자 수입의 크기는 결국 누기 입장이니까 대출자 입장에서 이자 수입의 크기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대출자 입장에서 이자를 가장 많이 받는 상품은 뭡니까? 저당 잔액이 많이 남을수록 이자를 많이 받겠죠. 그래서 최정식,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지문에 원금, 균등, 자, 최정식, 원리금, 균등순이다. 잘못되어 있죠? 자, 최정식 또는 점정식이지요. 다음은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자, 하단에 해설에도 넣어드렸어요. 대출 기간에 대출 기간 동안 총 이자 수익 크기가 가장 많은 상품은 뭡니까? 최정식 또는 점정식이다. 다음 어때? 원리금 균등
다음은 어때? 원금 균등순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지요. 최정식 또는 점정식,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순이다. 따라서 리을번도 결국은 잘못되어 있다 할 수 있겠죠. 그럼 자, 결국 옳은 건 뭡니까? 기억번 그리고 디귿번이다. 답은 여튼 몇 번입니까? 2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출제했던 예제까지도 풀어드렸어요. 어때요? 원리만 이해하시면 그리고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다 할 수 있겠죠. 우리 지금 완전 단골 메뉴이기 때문에 잘 이해를 좀 해놓으셔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2절 주택담보대출 관련된 많은 제도들 여러분께 설명드렸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절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께 3절 부동산 유동화 제도에서 간략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